네, 휴머니즘 프린트 문제풀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개념 설명이랑 같이 진행될 거니까 프린트 푸시면서 혹시 못 푼 문제들 있으면 타임라인 설정해 놓을 거니까 그거 맞춰서 본인이 필요한 번호들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봅시다. 네, 자 우선 1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좌표평면 위에 세 점 ABC에 대해서 외심의 좌표를 구해라. 자, 우리가 외심의 좌표를 구하는 방법은 총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 같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방법은 평면 좌표를 이용한 방법, 즉 거리를 이용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외심을 만약에 점 O라고 잡아준다면 우리는 AO, BO, CO가 모두 다 같다라는 걸 써먹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답을 구하는 방법이고요. 어차피 연립방정식을 푼다면 양변을 제곱해서 같다라고 쓰셔도 크게 상관이 없겠다. 그래서 처음부터 루트를 안 쓰고 쓰는 습관을 들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a 더하기 3의 제곱 b-1의 제곱는 b5제곱은 a제곱 더하기 b-4제곱 는 c5제곱은 a-2의 제곱 더하기 b 더하기 5의 제곱. 자, 이런 식으로 식을 나열한 다음 연립방정식 둘둘 필요한 것만 가져다가 연립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답이 나오는 그런 형태입니다. 숫자가 이쁘지는 않을 건데 그래도 이런 숫자들을 구해줄 수 있었을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자, 두 번째 방법은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으로 외심을 구하는 방법이죠. 수직이등분선의 교점, 외심. 그래서 지금 뭐 위에 ABC가 안 보이긴 하지만 문제 보면서 보시면, 자, ABC라는 삼각형이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생겼을 겁니다. ABC. 그렇다면 각각의 변, 뭐 3개 중에 2개만 고르시면 돼요. 두 변을 구해서 이렇게 수직이등분선을 직접 세워보는 거지. 이건 직선의 방정식을 이용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직이등분선을 각각 구해주시면, 뭐 예를 들어서 요 직선을 직접 구해보시면은 y는 6분의 5 x-12분의 19 숫자가 이쁘진 않아서 미안합니다. 얘는 좀 간단해요. 그래도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1. 자, 그래서 둘의 교점이 외심이 된다 라는 걸 이용하시면 위에랑 똑같이 a, b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원의 방정식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외접원의 중심이 외심이잖아. 위에 있는 삼각형 ABC가 한 원에 대해서 지금 원이 외접해 있는 상황인 거잖아. 이런 그림이지. 그럼 이걸 원의 방정식의 입장에서 본다면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해라 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 돼요. 그래서 그냥 일반형으로 적어 놓으시고,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우리 일반형을 잡아서 문제를 풀죠. 이렇게 잡아 놓고 여기에다가 각각의 점을 대입하는 방법이지. 뭐 점 A를 대입해서 식을 적어 주시고, 점 B를 대입해서 식을 적어 주시고, 점 C를 대입해서 식을 대입해 주시면 다음과 같이 라지 A, 라지 B, 라지 C를 연립해서 구해주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총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평면 좌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그냥 원의 방정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이 세 가지 중에서 본인이 편하고 가장 이제 잘 실수 안 하고 할 수 있는 거, 뭐 직선을 잘 세운다면 두 번째 방법을 하시면 좋겠고, 원방 일반형 그냥 단순히 연립하겠다 하면 1번 또는 3번을 이용해서 외심을 구하는 문제 연습을 많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2번으로 갑시다. 자, 2번 문제는 뭐 자주 보는 문제일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놈의 최소값을 구해라. 자, 그럼 우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자, 제곱의 최소를 구해라 라는 문제가 있고, 또는 그냥 합의 최소를 구하라는 문제가 있어요. 또는 최대가 나오기도 하죠. 빼기의 경우엔. 자, 그러면 나는 이 두 식의 차이점은 항상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제곱 더하기 제곱의 최소는 루트가 없습니다. 자, 루트가 없는 식들은 계산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계산을 해서 문제를 풀라는 내용이고요. 자, 아래 거 같은 경우는 루트가 있어요. 루트가 있으면 두 식을 합칠 수가 없잖아. 하나의 식으로 정리할 수가 없겠죠. 그럼 얘는 그래프 또는 그림을 이용한 풀이를 해라. 뭐 대칭후 일직선이 가장 일반적이죠. 그냥 일직선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P라는 점을 이용해서. 네, 이 두 가지 유형이라는 걸 항상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 네, 그래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제곱 더하기 제곱의 최소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P의 좌표를 잡아서 y는 x 위의 점 a, a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a-2의 제곱 더하기 a-1의 제곱 더하기 a-5의 제곱 a-0의 제곱. 자, 루트가 없으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a에 관한 2차식이 된다. 그럼 2차식의 최소값 구하라는 거니까 A의 범위가 제한되지 않았으니 꼭지점을 찾아주시면 되는 건데, 자, 이 꼭지점을 찾는 방법도, 자, 쌤이랑 같이 수업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내가 좀 약간의 스킬, 편법이라는 걸 알려드렸을 거예요. 자, 각 괄호 앞에 개수가 다 동일하다면 지금 쌤이 말하는 걸 썼을 때가 최소가 된다. 어떤 거? 각 괄호가 0 되는 값의 평균 집어넣어 주시면, 그때 A 값의 평균을 구해 주시면 다음과 같이 2라는 값을 구할 수 있을 건데, 그거일 때가 무조건 최소가 된다고 했어요. 네, 얘도 알아놓으면 뭐 계산을 최소 줄일 수 있는 그런 스킬이 되겠죠. 그래서 A가 2일 때가 최소니까 뭐 그게 바로 답이었네요. 점 P의 X좌표 구하라고 했으니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그 제곱이 있을 때와 없을 때를 구분하는 방법 좀 잘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3번으로. 자, 3번은 평행사변형이 되도록 하는 문제. 자, 우리 평행사변형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고 갑시다. 자, 우리 평행사변형이라는 놈 안에는 직사각형, 정사각형, 마름모 이것들이 다 포함된다라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각각의 좀 뭐 자주 나오는 걸로 따지자면 평행사변형과 마름모가 될 조건으로 자주 나옵니다. 자, 평행사변형이 될 조건은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한다. 이게 가장 많이 쓰이는 조건이죠. 평행하다라는 조건보단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한다를 쓰시면 평행사변형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대각선이 두 개죠. 대각선에 중점이 같다 라는 거 이용하시면 문제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많이 나오는 게 마름모입니다. 자, 마름모도 당연히 평행사변형이니까 평행사변형의 조건을 만족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대각선이 서로 직교한다 라는 성질이 추가가 되면서 마름모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요 조건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걸 썼을 때 좀 어려운 경우가 있어. 그래서 마름모를 찾으라 라고 한다면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한다라는 조건 하나와 이웃한 두 변의 길이가 같다.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시면 마름모 문제들이 대부분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마름모 문제가 나온다면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 평행사변형 조건을 만족한 다음 이웃한 두 변, 바로 옆에 붙어있는 변을 말하죠. 그 길이가 같다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는 평행사변형이니까 한번 답을 내보자면, 자, 우리 저 알파벳 순서 사각형 ABCD라는 알파벳 순서는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으로 항상 유지가 되어야 돼서 자, A, B, C, D라고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결론 우리가 풀 방법은 AC의 중점과 BD의 중점이 서로 같다라는 내용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C의 중점과 BD의 중점이 같다. 분모 2는 좀 생략 좀 합시다. 즉 AC의 X좌표 합과 BD의 X좌표 합이 같아야 되고 AC의 Y좌표 합과 BD의 Y좌표 합이 같다면 답이 나올 겁니다. A는 2, B는 5.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4번. 얘는 뭐 무게중심 공식 정도 한번 체크해 주세요 라는 문제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 C라는 좌표를 A, B로 잡은 다음에 뭐 더해서 3으로 나눈 게 무게중심이니까 반대로 말하면 3개를 더합시다. X좌표 3개의 합이 이렇게 될 건데 그러면 무게중심의 3배가 되면 돼요. 3으로 나눠서 1 돼야 되니까 그냥 나누기 전에는 3이었겠지. 자, 마찬가지로 Y좌표도 B 더하기 2라는 좌표가 되는데 무게중심의 3배 6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C라는 좌표는 5,4가 돼서 답은 5번이 되겠지. 뭐 추가적으로 내용 설명 드릴 거는 어떤 게 있냐면 자, 뭐 우리 학원 주간 테스트에서도 한 2번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기본 문제가 나오기도 했고 변형된 문제가 나오기도 했고 뭐 어떤 건지 대충 예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자, A, B, C라는 점이 있을 때 내가 한쪽 방향이 일정해야 돼, 얘들아. 그래서 A, B를 뭐 3대 2, B, C도 3대 2, C, A를 3대 2. 자,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돌면서 일정한 비율로 쪼개서 세 점을 잡는다면 우리는 무게중심이 변하지 않는다. 원래 무게중심과 이 세 점을 연결한 무게중심은 동일하다라는 성질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일정한 비율로 삼각형을 새로 만들었을 때 무게중심은 변하지 않는다. 아마 지난주 주간 테스트였던 것 같아요. 지지난주겠네요. 지지난주 4회차 주간 테스트를 보시면 일정한 비율이 아니었어요. 무슨 말이냐? 자, 지금 내가 왼쪽에 표기한 것처럼 일정한 비율이려면 A, B, B, C, CA를 저 왼쪽 그림 3대 2로 자, 이렇게 내분한 점을 연결한다라는 말이 나오면 이제 지금 현재 말한 조건에 만족하는 건데 우리 4주차, 4회차 주간 테스트에서는 자, CA가 아니라 AC로 나왔을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 일정한 비율, 일정한 방향으로 같은 비율을 내분하는 점을 이용한 삼각형 문제가 아니라면 얘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직접 구해 주셔야 돼요. 내분점을 다 구해서 무게중심을 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우리 직사각형. 뭐 꼭 직사각형일 필요는 없죠. 평행사변형이면 모두 다 만족하는 성질입니다. 넓이를 2등분한다. 자, 우리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2등분하기 위해선 중심이라고 명칭한 점, 즉 대각선의 중점이죠. 대각선의 중점을 꼭 지나는 직선이면 어떤 직선이 오든지 간에 넓이를 2등분한다고 했었습니다. 어떻게 자르든 무조건 넓이가 2등분 돼요. 자, 근데 이 문제는 두 사각형의 넓이를 다 2등분 했으면 좋겠으니까 두 사각형의 중심을 모두 지나는 직선을 구하라는 내용이었고 지금 빨간색으로 색칠한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점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점은 4, 3이라는 점이 돼서 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주세요. 기울기만 구하면 되니까 6분의 5 답은 빼서 2배 2가 되겠네요. 얘도 기본적으로 다 기억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이 돼서 빠르게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볼게요.
자, 6번 문제. 두 점 AB를 이은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 자, 수직 이등분이라는 말 자체가 합성을 하고 얘기할 수 있겠죠. 수직이라는 말과 이등분이라는 말. 두 개를 만족하는 선이라는 거니까 그냥 수직 조건 한번 쓰고 이등분 한번 써달라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x 더하기 4y-6은 0이라는 직선이 현재 이렇게 생겨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직선이 B랑 3,5라는 B라는 점과 점 A를 수직 이등분으로 자르고 있다. 뭐 이런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A는 A, B. 자, 그럼 이제 수직 조건은 어떻게 쓸 것이냐? 기울기를 이용하겠죠? A-3분의 B-5는 저 일반형으로 표기된 직선과 수직이다. 일반형의 식 같은 경우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1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방금 적은 거 수직 조건 4라고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저 이등분이라는 말은 어떤 성질을 갖다 쓸 거냐? 중점이 두 점을 이은 선분의 중점이 뭘 지난다? 직선 위의 점이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점을 대입하셔서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에 대입을 해서 이렇게 또 A, B의 관계식을 뽑아내는 그런 문제였죠. 이 두 가지 조건을 이용해서 A, B 값을 찾아주시면 A는 1, B는 마3이 나오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뒤에 가서 도형의 이동, 대칭 이동,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에서도 이 두 가지 내용이 똑같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한 번 더 사용될 수 있겠구나 라는 거, 똑같은 아이디어가 사용되는구나 라는 걸 아시면 그 뒤에 있는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도 어렵지 않아요. 무슨 말이에요? A를 저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점 B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이 수직이등분선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가져가 보자면, 자,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는 내용이 있죠. 개념 복습 한번 하는 거야. 자, 아폴로니우스의 원이 나오는 조건, 문제 조건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 정점 A와 B가 있을 때 A, B 대 BP가 M 대 N을 유지하는, 만족하는 점 P의 자취를 구해라 라는 문제, 뭐 자취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 있잖아. 자, 그때 우리는 누구와? M과 N이 같은 숫자라면, 물론 이제 양수에 한해서야 같은 숫자라면 우리는 P의 자취가 A, B의 수직 이등분선이 된다. 네, 이런 결과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겠죠. AB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 P라는 점은 AB로부터 항상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고 싶어 하면은 P의 자취는 이렇게 AB를 수직 이등분하는 이런 선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P가 여 위에 있어야만 어떤 도형이 만들어지니까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뭐 A로부터 거리와 B까지의 거리가 항상 같다라는 성질이 만족이 된다. 자, 근데 두 번째, 만약에 M과 N이 서로 다른 숫자라면 뭐 외분점이라는 말이 조금 어색한 친구들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자, A, B가 이렇게 있을 때 편의상 M이 더 큰 숫자라고 좀 가정 좀 해볼게요. A, B가 이렇게 있을 때 뭐 M 대 N 내분점과 M 대 N을 만족하는 바깥쪽에 있는 점, 이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이 된다라는, 요게 P의 자취가 된다라는 이런 문제가 있었죠. 주간 테스트에서도 계속 반복돼서 나왔고 언급이 된 부분이라서 알아놓으면 문제가 나왔을 때 원의 방정식을 좀 편하게 세울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보고 이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7번으로 갑시다. 자, 7번 문제도 자주 나오는 형태의 문제죠. 우리 정해진 직선 하나 나와 있고요. m의 값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는 직선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항상 이런 문제를 풀 때 n은 정해진 직선을 먼저 그려주는 게 좋죠. 자, 표준형으로 생각해 보시면 y는 x
더하기 마이너스 x 더하기 3 아니면 절편 3,0과 0,3을 지나는 직선이 될 거니까 자, 이렇게 3과 3을 연결해서 다음과 같은 직선이 만들어질 겁니다. 3, 3. 자, 근데 나는 여기 m에 관련된 식으로 묶여있는 요 놈. 자, 그럼 m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당연히 모양을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m에 관계없는 걸 찾기 위해서 m에 상관없이 꼭 지나는 점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얘는 m이 얼마인지 상관없이 무조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를 지난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직선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y는 m 곱하기 x 더하기 3 마이너스 2가 되기 때문에 m이 기울기가 되잖아. 그래서 1사분면에서 만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파란색 직선에서 1사분면은 지금 구멍 뚫고 요 사이, 자, 이 빨간색 직선, 뭐 선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양끝을 뺀 선분과 앞으로 그릴 보라색 직선이 이렇게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1사분면에서. 자, 그럼 그때 m은 기울기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기울기의 범위를 찾기 위해서 경계값들을 항상 살펴주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0,3을 지난다면 기울기가 3분의 5가 될 건데, 자, 그럼 기울기 m은 이 3분의 5보단 작은 값이어야 될 거며, 자, 마찬가지로 3,0을 지난다면 기울기가 3분의 1이 나오는데 이 기울기보다는 커야만 위에 있는 보라색 직선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3분의 1보다는 m이 크고 기울기 3분의 5보단 작다. 답이 1번이 나와줍니다. 자, 이게 가장 일반적이면서 모범적인 풀이인 거야. 알겠죠? 근데 간혹 이렇게 푸는 친구들이 있죠. x 더하기 y 마이너스 3은 0과 주어진 식 mx 마이너스 y 3m 마이너스 2는 제로 놓고 연립을 하는 거지. 위아래 더해서 m 더하기 1 x, 이거 선 좀 구분해 놓을게요. m 더하기 1 x 더했으니까 플러스 3m 마이너스 5는 제로. 자, 그래서 뭐 x는 m 더하기 1분의 5 마이너스 3m, 그때 y는 또 얼마? 1사분면이니까 둘 다 양수. 자, 이렇게 푸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아주 식이 간단한 문제에서는 이 풀이도 엄청나게 짧게 끝날 수도 있기는 해요. 사실 가능한 문제가 몇 개 있어. 근데 방금 지금 쓴 것처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2차 분응식을 생각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위에 그래프 그려서 그 범위로 잡는 문제, 네, 그 방법을 좀 터득하셨으면 좋겠고, 자, 요것도 조심하셔야 되는 게 얘가 항상 기울기라는 보장은 없다. 식을 항상 정리해서 이 자리엔 기울기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를 네,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8번 넘어가서 자, 삼각형 넓이 구하는 문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배우고 나서 나오는 문제죠. 삼각형을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자, 2,1이 있을 거고 6,마일이 있고 3,6이 있네요. 그래서 한 요 정도 A가 있을 거고 B라는 점이 좀 멀리 있고 C는 위쪽으로 좀 멀리 있는, 자, 이런 삼각형이 좀 만들어질 것 같아요. 모양이 조금 다르더라도 그냥 참고 봐주세요. 자, 가장 정석 풀이 방법은, 자, C라는 점을 유지합시다. 6,마일 잡고, 자, 우리 그러면 A, B의 길이를 구해주도록 할게. 빼서 제곱 해주시면 되니까 1 더하기 25, 즉 루트 26이 되는 거 확인 가능할 겁니다. 다른 점으로 할 걸 그랬네요. 자, 그러면 이제 나는 높이만 구해주면 되는 거였잖아. 그래서 나는 높이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AB 직선의 방정식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AB는 4 빼기 마이너스 2, 즉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기울기를 갖기 때문에, 자, x 더하기 2y 이너서 2,1 넣어서 식이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빼기 4는 0이라는 직선이 만들어질 거고요. 자, 그럼 우리는 높이 h라는 놈을, h는 루트 5분의
아, 미안해요. 내가 AB를 잘못 구했네요. 자, AB의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빼서 4, 4, 16, 2, 4, 루트 22, 루트 5가 나오는 것 같아요. 쏘리. 자, 그럼 다시 H는 루트 5분의 제곱 더하기 제곱분의 절대값 대입이니까 6, 맞죠? 네. 6 넣고 마2 마4. 쌤이 뭔가를 잘못 구했나요?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8번. AB라는 직선은 A와 C의 좌표를 잘못 잡았네요. 미안합니다. 당황했어. C의 좌표는 3,6이었죠. 오케이. 그럼 다시 저 3,6을 대입해 주시면 3 더하기 12 마이너스 4 이렇게 떨어지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 루트 5 밑변 곱하기 높이 루트 5분의 11 약분해 주시면 답이 11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요번엔 조금 다르게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선 공식을 한번 이용해서 넓이를 구해 보도록 합시다. 뭐 다른 말로 신발끈 공식이라고도 많이들 부르시죠. 자, 그러면 신발끈 공식을 자, 점 A가 2,1이고 점 B는 6,-1이고 점 C는 3,6일 때 이거 곡선이 만들어졌네. 3,6. 자, 신발끈은 2분의 1에 우리가 절대값 2, 1, 6, 마1, 3, 6, 2, 1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곱해서 다 더해주고 반대편 방향으로 곱해서 다 더해서 두 개를 뺀 거, 두 개의 차죠. 정확하게 둘의 차이에 2분의 1 곱하면 답이 11이 나온다라는 거였어요. 자, 근데 이것도 그냥 바로 이렇게 풀면 너무 귀찮단 말이야. 어차피 여러 번 곱해서 뺀다라는 그 계산 과정이 귀찮잖아. 그래서 어떻게 풀려고 했냐면 이 점을 그대로 평행 이동을 하라고 했어. 세 점 중 한 점을 뭐 A를 가지고 할게요. 0,0으로 만들어 봅시다. 자, 그럼 똑같이 평행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x좌표가 2만큼 줄어들고 y좌표가 1만큼 줄어들면 되니까 자, 얘는 1,5가 될 거고요. 요 놈은 4,-2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놓은 다음 넓이는 엄청 쉬워. 이제부터 잘 봐. x좌표 곱하기 y좌표를 합니다. 그 다음에 y좌표 곱하기 x좌표를 해요. 자, 두 개를 뺍니다. 그리고 2분의 1에 절대값 붙여주시면 항상 답이 나오죠. 신발끈 공식인데 이 양옆을 00으로 만들겠다는 뜻이야. 얘도 0, 얘도 0. 얘도 0, 얘도 0을 만들겠다는 뜻이지. 그러면 이 주황색으로 지금 내가 색칠한 요 곱하기는 안 해도 된다는 뜻이야. 어차피 0이니까. 가운데 두 개만 x좌표, y좌표 곱하고 x좌표, y좌표 곱하고 빼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이 평행이동 한우 사선 공식 이용하는 것까지 알아놓으면 계산 시간을 많이 세이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9번으로 원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원이 나타내도록 하는 자연수 K의 최소가. 이거는 공식을 요번 시험만이라도 꼭 외우고 계시길 바라고요. 자, 일반형 형태로 만들어진 식에서 원이 될 조건은 첫 번째 따져보실 거는 x제곱과 y제곱 앞에 개수가 뭐 앞이라는 말 굳이 안 써도 되겠죠. 이 둘의 개수가 같아야 됩니다. 자, 둘의 개수가 다르다면 타원 또는 쌍곡선 뒤에 이제 2학년 또는 3학년 때 배울 기하라는 과목에서 나오는 그런 도형들이 되기 때문에 지금 못 건드려요. 그래서 우리는 x제곱과 y제곱 앞에가 항상 똑같아야만 원의 방정식이 만들어진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로 하셔야 되는 거는 자, 우리 일반형에서 뭐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연습들은 충분히 하셨으리라 믿고 우리 이거 표준형으로 바꾸면 얘들아 우변은 뭐가 들어가죠? 반지름 제곱이 들어가는데 그 식이 4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c가 돼줄 거거든요. 그럼 얘는 반지름의 제곱이기 때문에 무조건 0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원이 될 조건으로 우리는 외우고 계셔야 되는 거
일반형을 나타냈을 때 x 1차항의 개수 더하기 1차항의 개수 빼기 상수항 4배, 얘는 무조건 양수여야 된다라는 조건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 답은 굳이 내지 않을 거예요. 2차 부등식 그냥 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요 개념들을 좀 잘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0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10번은 x축의 접하여야 된대. 그럼 생각을 해봐. x축의 접하는 도형의 원의 개형은 두 가지가 있어요. x축 위에 놓여 있거나 또는 아래에 붙어 있거나. 자, 둘 중에 뭔지를 생각해야 돼, 우선. 자, 둘 중에 마이너스 3,4를 지나야 된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4는 얘들아 x축 위의 점이다. x축보다 위에 위치해 있어요. 아, 그래서 위에 있는 원을 원했던 거구나. 그럼 위에 있던 원은 y좌표가 반지름과 같다라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x좌표는 몰라요. 하지만 y좌표가 반지름과 같아야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식을 세워주면 좀 유리하게 될 거고요. 이 원의 중심이 y는 x 더하기 3 위의 점이라고 했으니까 얘들아, 내가 중심을 a, a 더하기 3이라고 할 거고, 그때 반지름은 a 더하기 3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방금 말한 대로 위의 원이기 때문에 어때야 된다? y좌표와 반지름은 똑같이 생겼어야 된다. 자, 그럼 우리는 x 빼기 a의 제곱, y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의 제곱은 a 더하기 3의 전체 제곱과 같다라고 식을 세울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그냥 마3, 4 대입하셔서 마3 빼기 a 제곱이니까 부호 바꿔서 이렇게 제곱, 4 집어넣으면 1-a의 제곱이니까 부호 바꿔서 a-1의 제곱, 걔가 a 더하기 3의 제곱과 같다라는 식이 만들어지실 겁니다. 다행히 얘는 좀 이쁘네요. 그냥 완벽하게 이렇게 사라지게 돼서 우리 a는 1이라는 값을 구할 수 있고, 조심할 거는 반지름 구할 거기 때문에 반지름이 a 더하기 3이죠. 그래서 답은 4가 된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해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원의 방정식 이용하는 문제 봤고요. 좀 더 넘어가서 더 봅시다. 자, 11번으로 가봅시다. 자, 요번에는 점 P는 원 위를 움직이고 있는 점이래. 뭐 동점이라고 많이 부르죠. 그래서 동점 P가 있어. 이 위를 막 움직이는 점이 있는데, 그때 A, B라는 거는 한 직선상에 있는 두 점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A, B, P 넓이의 최소값 구해달래. 야, 그러면 항상 이런 문제, 삼각형 넓이 최대값 최소값 문제가 나오면 그대들이 할 거는 고정된 게 밑변이다라는 생각을 꼭 항상 갖고 계셔야 된다. 그래야 문제가 편해진다. 자, 그럼 난 AB라는 길이는 고정되어 있어. 점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길이가 얼마? 루트 5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 자, 그럼 나는 P라는 점을 잡아서 뭐가 됐으면 좋겠다? 높이가 최소가 되길 바라는 거야. 밑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높이가 최소가 돼. 즉, 이 직선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점을 찾아야 돼. 그걸 찾는 방법은 중심까지의 거리를 구한 다음 반지름인 1을 빼주시면 요게 바로 높이의 최소값이 되는 점 P의 위치가 되겠죠. 얘는 뭐 잘 기억하고 있을 거라, 어디서 많이 봤다라고 생각하실 거라 믿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직선 AB의 식을 구해야 되니까 기울기가 2인 걸 이용해서 2x-y, 자, 2 넣고 마일 넣어서 말 되려면 빼기 5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얘를 중심 0,0까지의 거리를 구해 보시면 루트 5분의 5가 나와서 루트 5라는 값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럼 높이의 최소값은 요 길이, 보라색 길이가 되니까 루트 5 빼기 1 돼서 최종 넓이 답은 2분의 1 곱하기 루트 5 밑변 곱하기 높이는 루트 5 빼기 1이다. 2분의 5 마이너스 루트 5라는 넓이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색칠한 요 빨간색 요게 높이 최소구나. 최대는 반지름을 더한 반대쪽이구나 라는 개념도 잊지 않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다음 12번으로 갑시다. 자, 12번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뭐 식으로 엄청 푸는 문제까지는 아니고, 요 말은 현재 원이 있는데, 원이
직선 x-y는 3이라는 직선에 평행하되, 즉 기울기가 1인 두 접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달래요. 자, 그럼 내가 기울기 1인 접선을 그어보시면 이렇게 하나 있을 거고요. 마찬가지로 반대편에도 이렇게 평행하게 선 하나가 더 있을 거야. 이 둘 사이의 거리를 구해달라고 했는데, 얘들아 얘는 외워놓읍시다. 자, 두 직선이 평행해, 두 접선이 평행하다면 얘들아, 접점을 연결하면 무조건 일직선상에 있고 지름이, 다시 원의 중심이 그 선상 위에 놓여 있어. 즉 두 평행한 접선 사이의 거리는 그냥 원의 지름입니다. 지름. 지름이 답이에요. 식을 쓰는 게 아니고. 자, 반지름이 2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우리 답은 4. 그냥 2번 고르고 넘어가시면 해결됩니다. 그래서 요 개념도 외워놓읍시다. 안 그러면 또 이상한 짓 하고 있겠지. 접점 찾고 그런 일만 안 일어나면 돼요. 자, 그럼 아래에 있는 13번도 한번 맞아 볼게요. 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이 나온다면 바로 뭐 해줘야 돼요? 반만 대입이라는 걸 해주셔야 되죠. 자, 우리 접점을 알려준 문제에서 2차 곡선에선 다 사용이 되는데 4x 더하기 3y는 25라고 바로 써주시면 돼. 반만 대입이 무슨 말이야? x 제곱은 x 두 번 곱했잖아. 둘 중에 하나에만 저 x좌표 4를 대입하시면 되고 y좌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게 접선이 되고요. 이 접선과 수직인 접선, 즉 기울기가 얼마인, 기울기가 지금 위에 있는 놈의 접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4기 때문에 나는 기울기가 4분의 3인 또 다른 접선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요번에는 기울기가 주어진 접선이니까 그 공식을 한번 사용해 보자면 y는 mx 기울기 x 뿔마 반지름 루트 기울기 제곱 플러스 1이라는 공식이 있었습니다. 얘도 기억하고 있어야 해요. 요번 시험 볼 때. 그래서 y는 4분의 3x, 자, 루트 안에가 16분의 25가 되면서 4분의 5가 밖으로 튀어나와요. 4분의 25가 될 거고요. 자, n이라는 y절편이 양수이길 바랬으니까 m 더하기 n은 다음과 같이 7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답은 4번이 됩니다. 넘어가서 이제 이동으로 가봅시다. 자, 원의 넓이를 2등분한다라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원의 넓이를 2등분한다도 뭐 워낙 쉬운 개념이니까 다들 기억하고 있겠죠. 중심을 지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중심인 a, 마륙을 지나가는 직선이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자, 우리 3x 더하기 4y는 5라는 이런 직선이 있는데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자, 식은 평행이동한 만큼을 빼서 다시 대입해 주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식이 만들어질 거예요. 자, 그럼 요 놈을 식을 굳이 정리할 필요가 없다, 얘들아. 어차피 이거 지난다기 때문에 대입만 하실 거야. 자, 그래서 3 곱하기 a-3 y에 마륙 넣으면 마이너스 16은 5. 그래서 a-3이라는 놈은 3분의 21이니까 7, a는 10. 그래서 굳이 직접 식을 다 구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식을 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냥 저렇게 적어놓고 그냥 바로 대입해버리면 된다라는 거, 네. 한 줄이라도 시간 낭비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5번 봅시다. 자, 15번은 종종 나온 적이 있는 문제로 요 PQ라는 길이가 X축의 수직이어야 되기 때문에 얘는 1로 고정이거든, 얘들아. 자, 그럼 우리는 APQB, 즉 A에서 P까지 가고 P에서 Q를 거쳐서 Q에서 B를 가는데 내가 이제 마음대로 못하는 일이 생겼어. 얘가 1로 고정이야. 색깔 맞춥시다. 얘가 1로 고정되어 있어. 자, 그럼 나는 최단거리, 즉 요놈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내가 건들 수 있는 건 요 두 개의 길이에요. 플러스 1은 내가 건들지 못하니까. 자, 요놈의 최소를 구해달라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요 보라색만큼을 얘들아 점 뭐 A가 됐든 B가 됐든 상관이 없어요. 저 경계선까지 평행 이동을 해줄 거야. A 다시 3,3 괜찮을까? 그런 다음에 요 같은 거리만큼의 1만큼 이동한 거다. 이 점을 Q랑 연결 좀 해볼래? 그럼 얘들아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져요. 평행사변형. 자, PQ와 AA-는 길이도 같은데 평행까지 하기 때문에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을 만족하거든요. 평행사변형의 성질 중에서 대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조건이 있어. 자, 그래서 요놈의 최소를 구하는 거는 사실 A-Q 더하기 BQ, 뭐 큐비라고 썼으니까 큐비라고 합시다. QB의 최소를 구하는 것과 같은 일이 되는 거야, 이제. 요놈의 최소를 구하면 돼. 자, 그럼 Q라는 한 점을 지나면서 A-와 B가 이어지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요놈의 최소값은 세 점이 일직선상에 있을 때, 즉 A-B의 길이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A-B의 길이는 빼서 제곱 9 더하기 36, 45니까 루트 45가 돼서 결과적으로 내가 원했던 최소값이 3루트 5 더하기 1이다. 더하기 1은 끝까지 내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정된 거는 따로 더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고정된 만큼 평행기능에서 평행사변형을 만들어서 문제를 푸는 거구나 라고 기억해주면 이 문제 유형 체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16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16번 문제는 fx, y는 0이라는 도형이 나타나져 있고 걔를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해서 다음 식을 만들어 주세요 라는 문제네요. 자,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이 여러 번 나올 거고 그 순서는 본인이 편한 걸 하시는 게 좋은데 웬만하면 평행이동을 한 다음 대칭이동을 하시길 바래요. 왜냐면 대칭이동을 해서 앞에 마이너스가 생기면 평행이동할 때 좀 실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네, 그거를 조금 조심하기 위해서는 평행이동을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어떻게 평행이동할 거냐면 저 마이너스 x, y랑 x의 위치는 일단 신경 쓰지 말고 숫자의 위치만 먼저 볼게요. 자, 우리 숫자 x, y 적혀 있는 것 중에서 y가 적혀 있는 부분에 빼기 1이 생겨야 되기 때문에 y축 방향으로 1만큼 이동하라는 뜻이야. f x, y 빼기 1까지 쓸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는 x, y를 바꿔 써줘야 될 거예요. y는 x 대칭 이동을 해줍시다. f x y, x 빼기 1. x랑 y 자리만 바꾸면 돼요. 숫자는 그대로 두시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y 앞에 부호가 반대가 돼줘야 되기 때문에 x축 대칭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y 앞에 마이너스가 생기는 게 되는 거야. 네, 이런 작업을 거쳐달라는 문제였어요. 자, 그럼 나는 저 위에 있는 도형을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해서 다음과 같은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원래 위에 있던 놈은 현재 어떻게 생겨있는 놈이야? 마이너스 2와 4를 지나야 되니까 좀 길게 그립시다. 뭐 이런 식으로 지나가고 있었던 놈이죠. 원래 있는 fx, y는 0이라는 놈. 얘를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을 하시면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됩니다. 마이너스 3, 본인이 한 게 잘 됐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4. 자, 이런 도형이 돼요. 그래서 이걸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교점을 찾아주셔야 되고요. 교점은 찾아보시면 1,-2가 나옵니다. 자, 그럼 밑변이 오면서 높이가 2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가 돼서 답은 5가 나옵니다. 자, 근데 잘 봐. 이 직선은 내가 알고 있는 직선이야. 왜? 직선의 방정식은 세울 수 있잖아. 그래서 빨간색으로 쓸게. 요 첫 번째 원래 있던 놈은 사실 뭐였냐면 y는 2x 빼기 4라고 그냥 처음부터 쓸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맨 아랫줄로 가서 자, 얘를 할 거거든. 자, 얘는 뭐라고 읽을 수 있냐면 원래 맨 위에 있는 식에다가 x 자리에
마이너스 y 대입한 거고 y가 적혀있던 자리에 x 빼기 1을 대입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그럼 내가 위에 있는 저 식에다가 똑같이 하면 돼. y 자리에 x 빼기 1 쓰고 x 자리에 마이너스 y 적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주어진 식은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3이 돼줍니다. 그럼 이 보라색 직선이 바로 그려져요. 그래서 여기서의 교훈은 내가 만약에 도형의 방정식의 식을 세울 수 있는 식이라면 평행이동의 결과를 하나하나 갈 필요 없이 한 번에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문제를 보통 풀면 이상한 뭐 사각형 모양이나 다른 이상한 모양을 갖다 주는 게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뭐 두 가지 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17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17번 문제는 서로 두 원이 어떠한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이루고 있대. 자, 모양 똑같고 중심만 달라. 그럼 중심만 잡으세요. 마3, 5가 있고 내가 어떠한 직선에 대해서 얘를 대칭 이동을 보내봤더니 3, 마일이 되더라 입니다. 자, 우리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은 같은 거리만큼 수직으로 보내는 거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나왔던 문제네요. 첫 번째 2등분. 자, 중점 조건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둘의 중점은 0,4입니다. 0,4가 y는 ax 더하기 b라는 직선 위의 점이어야겠죠. 저 0,4는 바로 이 점, 중점이 될 거니까 이 점은 직선 위의 점이다 라는 거 이용해서 대입해서 4는 0 더하기 b다. b 값을 바로 구할 수 있겠네요. 자, 두 번째는 수직 조건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는 6분의 마이너스 6, 즉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우리는 y는 ax 더하기 b, 즉 a라는 기울기가 1이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a 더하기 b를 구해달라고 했고요. 우리 중점이 미안합니다. 자꾸 실수하네 오늘. 중점이 0,2가 되겠죠. 자, 그러면 보라색 식도 b의 값이 2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a 더하기 b는 3이라는 1번을 답으로 구해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집합 단원에 있는 4문제 정도를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18번부터 갈게요. 이 문제가 나올 때마다 조금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간혹 있는데 A의 원소가 정확히 뭔지만 아시면 돼요. 자, A의 원소는 중괄호, 제일 바깥쪽 중괄호 기준이야. 그 안에 쉼표로 구분되어 있는 것들이 다 원소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총 5개의 원소를 갖고 있어요. 자, 이 원소들은 A의 원소니까 자, 우리 엘리멘트 원소의 약자 2를 닮은 기호. 자, 이렇게 다 표현이 가능한 거야, 얘들아. 이건 다 A의 원소야 라고 쓸 수 있는 거라고. 자, 그러면 누구는 해결되는 게 뭐가 있냐면 여기에 없는 게 있죠. 답은 2번이 맞습니다. 2번은 지금 내가 원소라고 적어놓은 것들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렇죠? 이 5가지 표현밖에 할 수 없어. 원소가 5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외의 표현은 틀린 말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고, 자, 3, 4, 5번 같은 경우는 이 원소들을 이용해서 만드는 새로운 집합들, 그것들이 바로 부분집합이거든. 그래서 1이랑 중괄호 1이라는 원소 있잖아. 이 둘로 새로운 집합을 만들면 부분집합이 되는 거지. 3번은 맞는 말이야. 마찬가지로 공집합이라는 원소를 이용해서 집합을 만들면 걔도 A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이렇게 원소들로 만들어진 새로운 집합은 다 부분집합이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덜 헷갈리실 겁니다. 그래서 18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자, 19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A라는 집합은 X바, 어떤 X들?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는 0. 자,
뒤에 있는 식을 만족하는 x를 원소로 갖는다. 뭐 방정식의 해라는 말이겠죠. 방정식의 근이 원소다라는 말인데 얘들아 만약에 전체 집합이 실수 집합이야 아니면 실수 집합의 부분 집합인 A 이런 말이 없으면 허근도 원소가 될 수가 있는 거야. 거의 나오진 않을 거지만 그런 문제가 간혹 나올 수 있으니까 만약에 문제에서 전체 집합이라는 말이 없으면 전체 집합이 뭐다 실수 집합이다 이런 말이 없으면 허근도 A의 원소로 가져가 주셔야 돼. 다행히 요놈은 2라는 원소 하나만 나오기 때문에 중복된 근이 나오기 때문에 A의 집합은 2구나 알 수 있고요. 자, B는 12하의 소수. 뭐 아직도 헷갈려서 1을 쓰시는 분들은 없겠죠. 2, 3, 5, 7 갖다가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X라는 놈이 2라는 놈을 포함하고 있으며 2, 3, 5, 7 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자, 그럼 항상 뒤에 거를 먼저 하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X라는 놈은 부분집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 3, 5, 7을 가지고 부분집합을 만드는 건데 누구는 2는 꼭 포함하고 있다는 뜻이 돼서 얘는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그때 3, 5, 7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경우의 수가 만들어집니다. 3이 들어갈 때, 5가 들어갈 때, 안 들어갈 때 이럴 때마다 x가 달라지기 때문에 x의 총 개수는 요놈의 화살표의 경우의 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총 8개의 경우의 수가 만들어져서 집합 x는 8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 자, 답이 4번이 돼줍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 20번, 21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20번의 경우에는 자, 이렇게 연산이 나와 있고 연산이 조금이라도 복잡해 보인다면 항상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겠고요. 드모르간 법칙에 의해서 다 반대로 A교, B여로 바뀔 거고 우리가 좋아하는 거 꼭 외우고 있어야 되는 성질이죠. A차 B를 의미하는구나. 그래서 그냥 바로 합시다. 1357에서 B랑 겹치는 거 5, 7은 제외. 즉 1, 3만 남아서 답은 1 더하기 3, 4가 될 겁니다. 자, 뭐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 보자면 얘들아 A차 B는 A차 A교 B라고 얘기할 수 있어. 자, 한번 생각해 보자. A가 있고 B가 있는데 우리 A차 B라고 하면은 쌤이 표현하기론 순수한 A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A만 B랑 안 겹치는 부분만 남는데 그러면 A에서 B를 뺀다라는 표현보다는 A에서 A교 B 두 개 겹치는 걸 뺀다가 조금 더 정확한 내용이잖아.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원소의 개수할 때 이어져요. 자, 우리 얘는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 정도는 알고 계실 겁니다. A의 원소의 개수에서 B의 원소의 개수를 빼는 게 뭐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되진 않지. 하지만 정확한 표현인 A의 원소의 개수에서 겹치는 거의 원소를 뺀 거야는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정확한 표현으로 원소의 개수까지 이어지는 내용이다 보니까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21번 보고 문제 마무리하도록 해볼게요. 야, 혹시나 다른 반 친구들 중에서 쌤 손풀이를 보신 분들이 있다면 미지수를 잡고 부등식으로 푸는 문제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연습해 놓으면 문제가 좀 복잡했을 때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그걸 이용하지 않고 부등식이 이용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한번 그걸 이용해 보도록 해볼게요. 자, 우리 겹치는 부분, 최대한 겹치는 걸 먼저 미지수 잡는 게 유리하시고요. 가운데 X라고 좀 잡아봅시다. 자, A를 좋아하는 학생이 19명. 그러면 순수한 A는 19 빼기 X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더해서 19가 돼야 되니까. 자, B를 좋아하는 게 15명. 그 중에 X명 겹치는 거 빼고 15 빼기 X가 되겠죠. 자, 이 세 개를 더해 봅시다, 얘들아. 숫자끼리 더하시고요. X끼리 더하면 이런 식이 만들어지거든요. 자, 근데 여기에 어떤 빨간색을 더해서 총 30명이 돼야 돼. 이 빨간색은 여기 외부에 들어갈 놈이겠죠. 그래서 이 빨간색은 숫자랑 x를 없앤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x를 없애기 위해서는 x가 필요하고요.
34가 30이 되려면 뭐 4를 더 빼주시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문자 미지수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거고, 이렇게가 표현이 조금 더 좀 낫겠다. 네, 이렇게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는 다시 x 빼기 4가 들어간다. 자, 그러면 이 문제의 답만 먼저 낼게요. 자, 두 가수 중 어느 가수도 좋아하지 않는 게 5명. 즉, 이 빨간색이 5라는 거기 때문에 뭐 x는 9가 될 거고, 자, B만 좋아하는 학생은 순수한 B, 15-x를 의미하니까 뭐 답이 6이 되는 거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때 우리 x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온다면 그럴 때 쓰는 거야. 지금 내가 저거 벤 다이어그램 안에 적어놓은 것들은 다 원소의 개수이기 때문에 다 0보단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범위를 잡아주시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네 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x의 범위가 4 이상 15 이하가 됩니다. 연립부등식 푸는 거지. 그래서 A, B를 둘 다 좋아하는 학생 수의 최대값은 15명, 최소값은 4명이 돼요. 자, 그럼 얘가 응용돼서 A만 좋아하는 학생의 최대 최소 나온다면 19-x니까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준다. 그리고 양변에 19를 더해주시면 되겠지. 마이너스 곱할 땐 부등호 방향 반대로. 자, 그래서 양변에 19를 더해주시면, 자, 위치 바꿔 쓸게요. 4보다는 19-x가 크거나 같고, 15보단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뭐 A만 좋아하는 학생의 수도 4명 이상 15명 이하가 된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응용되는 문제고요. 부등식을 활용하는 문제는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얘는 x 빼기 4, 둘 다 안 좋아하는 게 5명으로 가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등식을 풀이한 문제는 아니었던 거다. 네. 그래서 21문제. 워낙 자주 나오는 문제들 중에 그래도 얘는 꼭 다들 맞췄으면 하는 문제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본인들이 푸시면서 본인이 잘못 생각하고 있거나 아니면 조금 더 쌤이 생각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건 본인이 흡수를 잘 하시면 좋겠고, 반대로 아니 내가 생각하는 게 좀 더 편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방법을 유지하시는 게 좋아요. 시험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자, 남은 일주일 빡세게 열심히 집중해서 잘 마무리해 봅시다. 고생했습니다.